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5년 11월 16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벨렘이라는 도시에서 UN이 주관하는 COP30, 그러니까 기후변화 국제 행사가 2주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인도 IPO 시장이 아주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11월에도 이것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24년 7월 권좌에서 쫓겨난 전 총리가 있죠. 셰이크 하시나라는 여자 총리분인데 이분이 인도로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람이 없는데도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데 그 재판의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소매 판매와 주택 시장과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난달에 중국에서 그 4중 전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표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경제 데이터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왕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올해가 마침 태국과 중국 양국에 수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군지에라고 싱글스데이, 한국어로 말하면 빼빼로데이죠. 이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어떤 글로벌 그 온라인 커머스의 대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루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약 한 달 동안 크게 어떤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으로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타이완의 폭스콘이 있습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 월요일 오늘이면은요, 브라질 벨렘에서 이제 2주일 또는 그 이상으로 UN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행사가 열립니다. COP30이라고 하고 올해가 30주년이라서 30이 붙은 것이고요. 벨렘이라는 도시는 브라질에서 사우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로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규모가 적은 도시이지만 아마존 밀림으로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위치한 그 위치 때문에 기후변화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참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기후변화 따위는 다 헛소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행사가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턱없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 개발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돌파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도 어떤 이 기후변화 그 이벤트에서 국제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COP20을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어떤 국제협정까지 나왔고, 물론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 그 협약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탈퇴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다시 재가입을 했고 지금 트럼프 2.0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려고 지금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인도 IPO 시장에서 지난주 아시아 통신에서도 전해드렸지만 LG전자 인도법인이 IPO 상장을 해서 한국 본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도에서 IPO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서 그 젊은 층 가운데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시야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안경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전국적으로 안경 판매점, 이렇게 소매점이죠. 안경 소매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렌스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렌스카트가 지금 IPO를 하면서 이제 공모주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8억 2,1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 IPO 그 공모 가격을 상정을 했는데 무려 28배나 공모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서 IPO 올라가자마자 이거는 가격이 크게 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도에서는 그로우라는 또 이
온라인 그 증권사가 또 이번 주에 상장을 하고요. 피직스 왈라라고 이거는 일종의 온라인 과외 공부 가르쳐주는 온라인 그 교육 사이트예요. 인도에서 교육 사이트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주 대형 그 교육 업체로서 주목을 모았던 그 인도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업체가 최근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으로 뭐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교육 사업으로 어떤 대박을 터뜨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피직스 왈라라고, 특히 이 수학과 물리, 그러니까 그 수리과학 쪽에 강점이 있는 그 온라인 과외 선생님 사이트인데, 이것도 뭐 이번 주에 인도에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인랩스라는 기업도 상장을 하고요. 그래서 줄줄이 지금 대기 물량이 인도 IPO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1일 화요일, 내일이 되면은요, 실적 발표하는 그 기업으로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또 일본의 소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본사를 가진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CSEA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 왼쪽 차트는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AI 분야에 투자한 투자 내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가 한번 훑어 내려가면은 인텔과 폭스콘과 엔비디아와 오픈 AI와 뭐 앰페어 컴퓨팅과 오라클과 그래프코어와 뭐 ARM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지금 전방위에 거쳐서 이 AI를 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정희 그 회장이 원래 이렇게 잘 질르기로 유명하고 배팅을 해도 아주 크게 배팅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AI에 들어가는 투자의 90%는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는요, 인도에서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가 나오고요.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으로는 타이완의 대표적인 그 OEM 제조 생산 전문 기업이죠. 폭스콘. 이미 애플의 외주 생산은 압도적으로 지금 애플의 외주 생산은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엔비디아의 AI 서버 컴퓨터 외주 생산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지도는 그 폭스콘이라는 이 타이완 기업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보이다시피 당연히 중국에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라는 곳에 있는 애플 아이폰 생산 기지죠. 그리고 뭐 광저우에도 크게 사업을 가지고 있고 셴전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드디어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하는데, 2025년 1월부터 지금 11월 첫째 주까지 이 회사 주가가 34%나 올랐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IPO를 하는 기업으로서 재미있는 기업은 말레이시아 기업 중에 파르미에라라는 이름을 가진 닭고기 전문 업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하림치킨, 미국에서는 타이슨 푸드가 이 닭고기로서 이 어떤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닭고기를 참 많이 먹는데, 여기는 일단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잖아요. 이슬람교도 때문에. 그래서 이 할랄 방식으로,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거는 그 유태인들의 그 코셔와 마찬가지로 그 이슬람 종교 예법에 맞는 방법으로 도살을 한 그런 고기를 말하는 건데, 그 할랄 치킨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1등을 하는 업체로 파미에라라고 있는데, 그 기업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IPO를 해서 지금 공모주 신청 가격으로는 약 2,700만 미국 달러, 그리고 공모 청약 비율은 지금 16.7배나 공모 청약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11월 13일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아주 유순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아주 악질의 독재자예요. 이름은 셰이크 하시나라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금수저 명문가 출신이죠. 이분의 아버지가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예요. 1970년대 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렸던 방글라데시가 이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 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선언을 했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1975년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은 젊은 나이에 이제 인도로 망명을 갔죠. 그래서 인도로 망명을 갔다가 1980년대에 귀국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독재자를 물리치고 총리에 1996년에 처음 총리가 됐고 2001년까지 총리를 했다가 선거에 지고 나서 다시 2009년인가 2008년에 총리를 해서 지금 2024년 작년까지 총리를 전부 20년 넘게 총리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 여성 대통령 또는 총리로서는 세계 최장수 지도자였고요. 방글라데시 나라로 따지면은 남녀 불문하고 최장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패를 많이 했고, 2024년 작년 여름에 방글라데시에서 이 MZ 세대가 그 시위를 많이 벌였을 적에 군대를 시켜가지고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결국은 시위대가 성공을 해서 이분을 쫓아냈고, 그 후임으로 지금 임시로서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그 노벨 평화상을 탄 경제학자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80대 노인인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시로 그 지도자를 하고 있고요. 그 무하마드 유니스가 내년도에 물러나고 총선을 다시 치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부재 중에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인도로 또 도망을 가서 인도에 살고 있는데 부재 중에 이 여자를 재판하는 그 판결이 이번 주에 판결이 방글라데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의 국왕 마하 바지라롱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국 국왕이 있죠. 그 왕비는 이제 세 번째가 네 번째 부인으로서 스티다라고 원래 타이 항공의 그 승무원을 하던 아주 미인 왕비가 있는데, 아무튼 이 국왕과 왕비가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양국이 수교한 지가 올해로 50주년이 되고요. 중국으로서는 이미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0일이죠. 오늘 월요일에 스페인 국왕을 국빈 방문 초청을 했고요. 그 스페인 국왕이 떠나자마자 또 태국 국왕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국빈 방문을 연거푸 초청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떤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그 공백을 메워보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스가 있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항공사고 가장 신뢰하는 항공사이기도 한데, 그 싱가포르 항공사와 그 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 키옥시아,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죠 텐센트,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와 더불어서 중국의 대표적인 그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 기업이죠 JD.com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인데요. 11월 14일 금요일이면은요, 중국의 이 광군지에, 그러니까 싱글스데이라고 하죠. 한국으로 말하면 빼빼로데이. 이게 11월 11일 하루만 한 행사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 온라인 세일을 한 달 가까이 행사, 이렇게 미리미리 다 그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벌여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 14일 금요일입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 특히 동남아시아까지 이게 일종의 글로벌 이커머스 대목이죠. 그리고 또 14일 금요일에는요, 중국 정부가 소매 판매량과 주택시장, 특히 이제 주택 가격 변화, 그 가격 동향, 그리고 산업 생산량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 사중 전회를 하면서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첫 번째로 발표한 경제 데이터라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막대한 부동산 공급 과잉이죠. 예, 그 부동산 공급 과잉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디플레이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요. 인도에서는 교육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타이 에어웨이즈와 타타 모터스가 있습니다. 타타 모터스는 인도의 그 타타 그룹의 그 계열사이고요. 타타 모터스는 생산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자동차 제조사이고요.
타타 모터스 차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제구아 랜드로버라는 영국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타타 모터스 또 타타 모터스와 그 모기업이 되는 타타 그룹은요. 이 창업자 겸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타타 그룹의 이 타타 가문 패밀리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인도 가문이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원래 조상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그 파르시라고 불러요. F-A-R-S-I. 그래서 파르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 또 유명한 파르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국의 파퓰러 뮤직 그룹이 있잖아요. 퀸이라고 있잖아요. 그 퀸에서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 리드 싱어가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라고. 예, 그 사람도 파르시인이었고 그 부모가 그 부모의 할아버지 때에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넘어온 그 파르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종교도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타타 그룹하고 특히 파르시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미국의 유태인들처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속력이 굉장히 강력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업에도 굉장히 능통해서 이런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소수 민족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11월 16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걸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널리 후원을 해주시고 또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